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께서는 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와 함께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 부동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과 달러를 한꺼번에 아니면 금과 달러 따로 그리고 현금 이런 식으로 해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야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현금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 높아진 현금의 가치로 인해서 다른 자산을 싸게 취득을 할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잘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주식을 또 어느 정도 팔아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 균형 맞추기, 키 맞추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부동산이 잘 나가면 부동산을 어느 정도 팔아서 주식과 다른 자산으로 또 분배를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달러의 가치가 엄청 높아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금의 가치가 엄청 높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주식이 침체 때는 모든 자산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오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분산 투자를 했을 때는 위험을 분산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많이 오른 자산을 이용해서 다른 자산을 쉽게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부동산 쪽으로 세금 인상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 서민들이 부를 형성해 나갈 때 큰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은 주식과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부동산 쪽으로 이렇게 세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당연히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처음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언론에서 엄청나게 보도를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남의 선거 보지 말고 직접 봐라 이거예요. 기획재정부 들어가면 보도 참고 자료에서 제10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딱 올려놨습니다. 그거 직접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해놨습니다. 주택시장 안정보완 대책이라고 관계부처 합정으로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큰 내용은 이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이렇죠. 22번이나 부동산 가격을 좀 한번 잠재우고 잡아보려 했는데 실패 부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정부에서 그렇게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죠.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은 돈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여기다가 불을 더 지펴버린 게 정부의 띨빵한 대책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치 우리가 두더지 게임 할 때 이렇게 이게 오락기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두더지가 이쪽에서 튀어나오면 이쪽에 망치로 때리면 또 이쪽에서 튀어나오죠. 이쪽에 또 망치로 때리면 또 여기서 튀어나오죠. 그런 것처럼 정부에서 핀셋 규제한다고 여기 잡으면 여기가 오르고 여기 잡으면 또 여기가 오르고 여기 잡으면 여기가 오르고 또 여기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도 오르고 또 여기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도 오르고 이런 식으로 자꾸 그렇지 않아도 돈이 차라리 골고루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쪽으로 쫙 막아버리고 한쪽만 이렇게 출구 열어주니까 돈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쭉 오르고 이쪽이 오르니까 아이고 저것보다는 내가 사는 데가 더 위치가 좋은데 그러니까 이쪽이 또 오르는 거예요. 여기 오르면 우리도 올라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올라온 겁니다. 정리하면은 돈이 많이 풀려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있는데 거기다가 정부 정책을 띠빵하게 펴가지고 규제를 엄한대로 하다 보니까 풍선 효과로 돈이 이래저래 움직이면서 전반적으로 다 끌어올리었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도 또 어떻게 했냐? 또 세금을 한번 잡아보겠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큰 내용을 보면 큰 물줄기는 4개입니다. 하나는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거고 또 공급을 한번 늘려보겠다 하는 겁니다. 공급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한번 늘려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등록 임대사업자 그동안 세금 혜택을 좀 줬는데 이제 안 주겠다 이런 이야기고 또 그리고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은 이렇죠. 자, 금융 감독 규정상 서민 실수요자 기준이 이렇습니다. 연소득이 부합산에서 8천만원 이하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부부 합산이에요. 맞벌이는 대기업 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공무원 부부, 뭐 선생님 부부 이런 사람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다 넘을 거니까. 그리고 게다가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해야 됩니다. 매수를 해야 돼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5억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서민, 그러니까 우리 쭉 인터넷 쭉 찾아보면은 대기업 다니시는 분이라든지 뭐 어떤 특정 공기업 같은 경우는 평균 연봉이 막 1억 이상 되는데 상당히 많죠. 또 그리고 보통 중소기업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받는데 부부 합산을 해보면 저러 정도 넘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서민, 나는 분명히 서민인데 정부는 니는 서민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것들도 있어요. 또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어떤 혜택을 주냐면은 돈 좀 더 빌리게 해줄게. 이게 대책이에요. 자, 또 그리고 좀 내려보면 전월세 자금도 좀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또 공급 확대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요거는 이제 다 주택자입니다. 자, 요거 보면은 중부세, 중과세율을 좀 인상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개정으로 해서 기존보다는 기존에 요 정도였는데 현행 때 요거고 11일 이렇게 어떤 개정 이렇게 올리겠다는 거야. 그런데 기재부에서 분석하기로는 일단 예시로 들기로는 한 10억 뭐 부합산 10억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1년에 개인이죠. 1년에 종부세가 한 48만 정도 나왔대요. 그게 한 3.7배 올라서 17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1년에 그 정도를 일단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종합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양도소득세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래 들고 있는 사람 2년 이상한테는 큰 차이 없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큰 차이 없는데 좀 말 그대로 요거는 투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압권이 이거죠. 압권이 취득세 사지 마라 이거예요. 취득세 사지 마라. 집 많이 들고 있는 사람 사지 마라. 2주택 이상 아니면 3주택 이상 가진 사람 사지 마라 이거예요. 이거는 3주택 이상은 12%가 어느 정도냐면 1억을 갖다가 사면 취득세 1200만 원 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엄청나게 때려부숴요. 사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뭐 재산세 같은 경우는 뭐 요거는 입법사항입니다. 그동안 좀 돈을 신탁을 했거든요. 신탁자가 좀 냈는데 요거는 위탁자가 원소유자가 낸다. 요거는 입법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시행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또 그리고 임대 등록 사업자 저번에 면세해 준다고 세율을 좀 깎아 준다고 난리 났죠. 면세는 아니고 세금 좀 깎아 준다고 난리 났는데 내 정부 정책이 좀 실패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 봤다. 이제 혜택 못 주니까 자발적으로 등록 말소를 허용하거나 또 요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안 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향후 일정은 입법이 필요한 것은 7월에 아마 될 거예요. 민주당에서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된다고 봐야죠. 자, 그럼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습니다. 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단 이 부동산이에요. 이 부동산인데 기존에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큰 부담이 없다. 기존의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큰 부담이 없는데 그리고 아예 서민들 부부 합산 8천만 원, 뭐 9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상관이 없다.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그런데 부부 합산 소득이 한 8천 이상 정도 되거나 그 이상의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꼭 부담이 되죠. 들고 있는 사람 부담 없고 들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집을 살라 그러면 좀 부담이 있죠. 하여튼 뭐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이 부동산에서 기존에 들고 있는 사람은 큰 부담이 없어요. 세금 그렇게 많이 올라지 않았습니다. 안 올랐어요. 그냥 사고 파는데 많이 올란 거지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올랐습니다. 그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들고 있으면 돼요.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사고 팔고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쪽으로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무슨 차례겠습니까? 자, 빌라, 주택, 그리고 땅 쪽으로 돈이 일부 이동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상가, 빌라, 주택, 땅, 상가 이쪽으로 돈이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파트 오를 때 우리 빌라는 안 올랐네 하시는 분들 이제 좀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일단 돈이 좀 이동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어쨌든 부동산은 또 대출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고 싶어도 정부에서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빚낼 여력이 안 되고 하면은 부동산 못 사지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 주식 시장으로 돈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집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증여를 하겠죠. 증여세가 더 싸니까. 또 그리고 들고 지금 뭐 집을 좀 더 산다 하더라도 양도세 뭐 그 부과를 갖다가 내년 6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그럼 그 기간 동안은 뭐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일단 집 살 수는 있겠죠. 여튼 현 정부가 2022년 되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또 정부가 끝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음 계속 정권이 연장될 수도 있는 거고 정권이 만약에 바뀐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4년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 돼서 4년간 지금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일단 기대할 게 뭐 다음 정부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관련 세금 엄청나게 올렸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많이 까주기 시작했으니까 경기 활성화 차원으로 막 까줬으니까 그걸 좀 기대할 수밖에 없겠지요. 또 그리고 민주당이 10년, 만년, 1000년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어요. 독재가 아니고 선출 아닙니까? 선출. 국민이 묵고 살기 어려워 보면 정권을 바꾸는 것도 또 국민입니다. 표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자, 그러면 다음 정권 때 많이 바뀐다 하더라도 한 3년은 어려운 게 지금 민주당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입법하기는 어려워도 아마 어느 정도 가능할 거예요. 대통령 시행령으로 일단 국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조정해 나갈 거예요. 이미 정권만 바뀌어도 상당히 이렇게 부동산 관련 세금은 다시 인하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볼 수 있고 또 큰 건들은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 안 되는 날 그 언젠가 다른 쪽이 다수당이 되면 또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최소한 2, 3년, 뭐 길게는 4, 5년 이렇게 보고 정권이 바뀔 때까지 뭐 들고 간 수밖에 더 있겠어요. 또 그리고 그간 돈이 계속 풀리면 이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겠지요. 여튼 뭐 부동산으로 제가 볼 때는 일단 주식시장으로는 크게 돈이 유입되지는 않을 것 같고 부동산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크게 뭐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서민 입장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생각하는 그 서민들의 입장은 뭐 그렇게 뭐 상향이 아주 높은 수준이 아니라서 정말 실수요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극소수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그분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 당장 집이 임대주택이 없을 수도 있잖아. 공급을 안 해줄 수도 있잖아. 임대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일단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큰 영향 없다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자,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이렇습니다. 뭐 시장 수급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또 들고 들어와서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기쁘긴 하죠. 부동산 계속 세금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올리면 뭐 이렇게 주식 시장으로 돈 안 들어오겠습니까? 자산을 분산해 놔면 부동산 주식에는 부동산 올려버리면 주식 될 거고 이번에 주식 돈 벌어 먹고 나면 주식 중과세 때리고 뭐 이렇게 하면 다음 정권 때 이제 부동산 또 이렇게 오를 거고 주식 팔고 부동산 사고 계속 빼박아 가면 되죠. 뭐 현금 가치는 계속 떨어질 거니까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그냥 계속 살아가면 됩니다. 뭐 세금 올린다고 사람 죽는 건 절대 아니니까. 자, 일단 오늘 보면 음식료 쪽으로 돈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 나머지는 볼 게 전혀 없어요. 뭐 살만한 것도 아닙니다. 음식료 쪽으로 주식을 보면은 지금 음식료 쪽은 지금 새로 신규로 매수하기 좀 그래요. 이미 지금 이만큼 올라가지고 있고 물론 이때는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서 충분히 살 수가 있었지요. 또 최근 마감 시장을 통해서 음식료 업종은 가끔 나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음식료 업종은 계속 보유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종목으로 돈이 들어왔는가 보니까 이번 주에 CJ제일제당으로 세력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돈이 가장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으로 농심, 풀무원, 대상 이런 종목으로 돈이 좀 들어왔습니다. 음식료 업종 전반적으로 다 돈이 들어왔다는 게 아니고 이번 주 이런 종목들로 돈이 들어왔고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뭐 보유 관점으로 계속 가도 되겠지요. 하여튼 이번 주도 자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또 정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조금 하나 안타까운 거는 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현금에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은 참 영원히 참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금융 경제에 대해서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다 보면은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뭐 세금을 저렇게 인상한다 그래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파는데 문제가 있지. 이미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팔 이유도 없고 자식한테 물려줘 버리면 되고 정권 바뀌면 또 팔기가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답답한 거 별로 없죠. 또 그리고 이미 주식, 부동산 여러 가지 자산으로 분산 투자한 사람들한테도 전혀 답답한 거 없어요. 부동산 쪼으면 주식 올 거고 주식 쪼으면 부동산 갈 거고 그러니까 저것도 아니고 뭐 경기가 다 나빠지면 뭐 현금의 가치 그러니까 금의 가치가 오를 거고 달러 가치가 오를 거니까 또 경제가 폭망하면은 돈이 사라지면 또 현금의 가치가 오를 거고 분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서민들을 위한 어떤 그걸 하려 그러면은 솔직히 좀 방법이 없어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로 방법이 있다 그러면 옛날 중국에서 하듯이 중국이 공산화돼 가지고 그때 이렇게 했잖아요. 부자들한테 이야기했어요. 한 달 안에 네 땅, 너가 마을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라. 똑같이 나눠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안 나눠주면은 때려 죽이 뿌십니다. 뺏어서 강제로 주지 않는 이상 답이 없죠. 그런데 이 법치국가, 민주주의 사회 이런 나라에서 부자들 때려 죽이고 갈라먹기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세상에서 절대 그럴 수가 없지요. 뭐 공산화 돼가지고 사회체제가 바뀌어서 독재가 들어와서 총사 죽이는 세상이 되면 또 그럴 수 있다 손치더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를 악착같이 모아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살 기회가 있을 때 계속 보유해 가는 게 그게 정답이지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 같은 시기는 경제에 대한 지식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도생의 심정으로 스스로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지 누가 나서서 잘 살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자, 이번 주도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